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으로 냅니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책으로 책으로 기록되는 기록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중구 도서관 사서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책 이어건이 배형석입니다. 우리가 사는 중구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고 계신데요. 오히려 저희 중구에는 예술활동을 하는 청년 작가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작가 임채림 작가를 모시고 오늘 사람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중구를 생활 기반으로 신당동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작가 임채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처음 기억하는 중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중구는 제가 한평생 살아왔던 생활 공간이어서 가장 첫 기억, 그러니까 오래된 기억이 중구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고 중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고등학교랑 대학교는 현재 다른 구에서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사는 공간은 중구이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신당동에 작업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당동에 있는 작업실은 지금 장충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두 구멍가게들, 작은 문방구들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원래 어떤 작업 공간이나 아니면 카페 뭐 이런 게 많은 공간이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여가지고 작업을 하기에는 좀 색다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뭐 작업실도 가지고 계시고 뭐 작가 임채림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작품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딱히 작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장르를 고정하고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설치부터 퍼포먼스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를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했던 활동들 중에서 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활동이 있으신지.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작업 주제는 크게 인간이 갇혀있는 어떤 구조들, 사회 구조들, 그리고 그런 구조들이 저희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에 맞지 않아서 고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존재함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크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어떠한 고통이 있어요. 어떠한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끼워 맞춰 살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작업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틀에 박힌 자아들을 밖으로 표출해내서 그거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장례를 지내는 퍼포먼스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로 그 조형물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설탕 아니면 한지, 대나무 등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대나무로 만든 작업은 되게 감사하게도 한국예술위원회인 아르코에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너가 누구이고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제 작업을 보는 관람객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니면 이렇게 변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글이나 아니면
다른 표현 방식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선보여 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그 작업의 일환입니다. 오, 제가 이렇게 시선으로 볼 때는 글씨가 있는데 혹시 네. 이거 살짝 일어나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이나요? 네, 글씨가 화면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글씨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어떤 것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되게 오랜 시간 같이 한 역사가 길어져서 그 것들이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지나쳐 가더라. 뭐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어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적어 네, 네. 놓으신. 그래서 어떤 나를 표현할 수 있거나 감흥을 주는 그런 문장들을 옷에 적어서 입고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 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그 창의력, 그런 창의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배경이라든지 뭐 보신 거라든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하게 창의적인 공간에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약간 이런 창의성을 불러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되게 아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들으면서 내 얘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 본인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하면서도 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들이 많으신데요. 최근에 뭐 SNS 통해서 관심을 받은 퍼포먼스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작업은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막춤을 추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작업 제목은 무인도 막춤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혼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타인의 시선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던 행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보고 있으면 저는 춤을 못 춰요. 근데 누가 안 보고 있으면 훨씬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춤을 췄는데 그게 무척 해방적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평소에 이런 사회 구조나 타인의 시선에 억압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굉장히 표현 자체를 잘 하고 뭔가 또 심오한 의미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전공이 그럼 예술인가요? 아니요, 저는 현재 서양화를 복수 전공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입학 자체는 철학과로 했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떤 하나의 학문만 공부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뭐 미술사학이나 물리학 등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구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네. 전공이 3개나 되시고 뭐 심지어 뭐 분야가 다른 물리학 전공까지, 뭐 얘기만 들어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공부하시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분야를 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지만, 어려운 학문에 새롭게 도전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아는 것,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언제나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의 배움이라든지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신 있게 잘 이제 배우고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철학과 네. 그리고 서양화, 네. 미술학, 왠지 어른들이 듣기에는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이다. 네.
또 이제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앞날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지? 저는 최근에 되게 낙관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긴 한데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분들이 걱정이 정말 많으세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약간 주어 목적어가 생략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 사회에는 충분히 지금 이거를 유지시키는 일꾼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서 앞으로도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랑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걱정을 많이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예술로 전공을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그 과학이랑 예술 분야에 원래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물론 그런 문학에도 관심이 좀 있긴 했지만 제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물었다면 아마 미술이나 과학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약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를 가버려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과가 문과 내부에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학문인 철학과에 진학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예술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아서 큐레이팅이나 아니면 기획자가 되어서 내가 예술가와 계속 만나고 교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술사학과를 복전을 시작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직접 예술을 하는 게 보다 전하고 싶은 뜻이나 이런 거를 잘 전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길을 직접. 바꾸게 됐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 예술을 전공하기 위한 예중이나 뭐 예고의 진학 코스가 그 아니라서 힘든 점이나 한계는 없었는지. 만약에 제가 그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극사실주의 같은 오랜 시간 연마가 필요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다면 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극사실주의 같은 그런 자세한 세밀화 기법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어가지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정통적인 코스, 예중, 예고 나와서 조예대를 입학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입시 미술 하라고 시켰으면서 대학교 오니까 선생님들이 그 스타일을 다 버리라고 하더라. 너무 황당하다. 라고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처음부터 틀이 없어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하고 싶은 길을 정하고 열심히 즐기면서 하고 있는 모습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의 뭐 진로 방향과는 또 다른 진학의 형태를 보여왔지만 제가 또 듣기로는 도서관에서 꽤 오랜 시간 재능 기부 활동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재능 기부 활동들이 지금의 이런 표현 활동들에 조금 도움이 되었던 건지. 제가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를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새로 지어졌던 어린이 도서관 구석에서 이렇게 영어 책을 읽어주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그 작은 친구들, 작은 사람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사람에게 배우고 아니면 약간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수업을 하루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우산을 들고 올게 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당연히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 주 수업 날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우산을 펴가지고 그걸 활용한 무슨 게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산을 들고 왔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했죠. 왜 놀라니? 내가 우산을 들고 오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어른들은 저희랑 한 약속 안 지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떤 다른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이 나이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여겨주지 않음을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 보면서 사람 간이 다 똑같이 대우받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이차, 지위차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받고 있구나를 그런 상황들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런 위계나 권력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합니다. 네. 작가님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작가님처럼 진로에 대한 고민하고 뭐 진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제가 제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모두 다 같은 상황에 있지 않잖아요. 되게 다른 상황에 지금 있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각자의 상황에서 지금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는 싶진 않고, 만약에 지금 한 중학생이고 시간이 많이 남고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저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 옛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어린 임채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중학교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양한 책. 저는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한 영어 공부랑 수학 공부랑 국어 공부가 너무 쓸모없게 느껴지는 때가 많거든요. 그때 오히려 다양한 책을 그 시간에 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생각들을 조금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시간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심지어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돼서도 부터는 사회에서 책을 읽으면 좀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지? 아니면 대학생이 돼서는 그 시간에 취업 준비하지? 라는 그런 눈초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이렇게 소신 있게 밀고 나가면 좋겠지만 좀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책 많이 보세요? 네, 저는 이미 그 기존 사회 구조를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는 굴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눈초리를 벗어나서. 네. 그러면 지금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집대성해서 앞으로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저는 지금 제가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작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을 벗어난다면 뭔가 학점이나 장학금 뭐 이런 거에 그런 규약들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사회적 눈치를 안 보고 작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기대하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정리하는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리 한마디요?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나한테 주어지게 하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런 책에서 읽은 거 아니면 친구들이랑 토론한 것들에서 제가 성장한 바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로 제가 작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모두가 열심히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남들과 다른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막 내가 누구와 너무 달라서 그거에 따라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무언가 다름은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용기가 되어주니까 차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뭐 작가님 뭐 여러 작품 활동하시고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SNS도 하시고 그러시면 그 리액션들 있잖아요. 그 리액션들 보시면은 좀 어떠세요? 너무 재밌죠. 아. 네, 진짜 되게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관객 그 분포가 아, 제 또래 친구들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다양한, 그 중에서는 다양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한 40대나 그 이상의 분들, 아니면 10살 미만의 사람들이랑은 많이 접하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 스펙트럼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희 또래 친구들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늘 새로운 배움과 작업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는 임채림 작가의 생각과 일상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중구 출신의 작가로서 더욱 다양한 활동들, 당당한 활동들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실과 예술의 경계 잘 표현해내고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사람책 임채림 사람책의 페이지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